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서 못다한 부분을 다시 이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범응자는 모든 이 응한다라는 소위 상응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정응이냐면 우리는 이 정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방금에는 적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자는 서로 대적을 해서 대립적 관계의 상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적응은 상대적으로 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양으로 상응하고 양이 음으로 상응하면서 마치 음양이 배필을 이루고 남녀가 화합하는 것이 정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자를 썼던 것입니다. 자기 적응에 여기에서 말한 적응에 이 응자는 어떤 응자냐? 여기에 응자에다가 지대에 적자설하니 단 적이라는 글자를 수반해 가지고 말하고 있어서 일종의 적자가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적한응이라고. 이건 정응이 아니라 적한응이라고. 그러니 이것이 초효와 사효의 관계, 이효와 오효의 관계, 삼효와 삼효의 관계가 음즉계 음이요, 음은 음효로 서로 만났고 양은 양으로 만나가지고 개양하여 음양이 각이 적응하여 각기 적으로서 응하고 있단 말은 서로 적자라는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대립적 관계다 이 소리예요. 이게 대립적 관계로 응해서 서로가 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서로가 만날 수가 없고 서로 화합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각기 기소야락 각기 제자리에 멈춰버린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응과 적응이라는 개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주제왈 상하적응 불상여라고 하는 말은 불상여, 적응 불상여라는 이 5글자는 뭔 말과 같으냐면 각불상관이라는 말과 같아요. 제각기 서로 상관성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시각지기소라 단지 그 제자리에 멈춰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적응이라는 이 2글자가 간께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8순께는 모두 서로 함께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다 적응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건께만 하면 건께 자체가 모두 다 양이고 곤께면 마찬가지고 간께도 그러고 택께도 그러고 모두 다 적응 관계예요. 8순께는. 자, 그런데 그래서 더불상여 언을 모두 다 함께하지 못한 관계인데 지시 간께 시진이 단 간께는 더해요. 간께는 그칠 지자예요. 그란에도 적응이라고 하면 서로 상관성이 없어서 대립을 가지고 있는데 괴의 덕까지 그칠 지자예요. 이게 그러니 다른 8순께에 비해서 더더욱이 서로 만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8순께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내불 견기는 시 내께요 안으로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불행기신이죠. 그건 내께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바깥으로 행기정하여도 그 바깥으로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외께를 가지고 말한 것이니 이처럼 양괴가 각기 스스로 간다 이 말은 나누어져 있다 이 소리예요.
상응하지 만나지 못하고. 이시왈 간의 상이라 하는 것은 양인이 상배히 행하야 간의 상을 가만히 보면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갈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양불상견이라 두 사람이 서로 등을 지고 떠나가니까 되돌아가니까 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가 상하 적응해서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상이 나올 수 있다. 바로 이래서 적응 관계로 있기 때문에 이래서 불핵기신 행기정 불견기인 무구라고 하는 구절을 쓰게 된 것이다. 이는 괴사를 해석한 것이고 역배위지는 등배자, 원래 간기배라고 해야 되는데 배자를 바꿔서 간기지로 썼잖아요. 지라 하는 것은 이명배적지하라 등배자가 곧 그칠 지자임을 밝혀주고 있다. 배자는 바로 뭔 뜻이냐면 지지소야라 그쳐야 할 곳이다. 괴체로 말하면 내외의 개가 음양 적응이 불상여야 하니 음양이 대립적 상응으로 이렇게 보면 적응이 쉽게 이해가 되지요. 적자를 적대적인 상응 관계다 해도 되고요. 그래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으니 불상여하면 서로 함께 하지 못하면 안으로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바깥으로는 사람을 보지 못하여 무구하게 된다. 그런데 조시는 간기지는 잘못된 구절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마땅히 괴사를 의지해서 원문대로 바꿔 쓸 일이 아니라 단사에 간기배라 했으니까 간기지라 하지 말고 간기배 원문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조시가 이런 이사를 제기한 바가 있어요. 바로 대상으로 살펴보면 겸산이 간이니라고 해서 산의 산으로 겸하여 중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괴이니 군자는 이걸 보면서 사불출기하나니라 바로 그 생각이 그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사불출기라 하는 말은 중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될 부분인 것입니다. 중용에 바로 17장에 보면 군자난 소기행이요 군자라는 것은 그 현재의 자리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지 사불출기라 해서 그 내 자리에 바깥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으로 연결지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겸산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위에도 산이요 상께도 산이요 아래께도 모두 산이라 이래서 겸산이라고 말을 쓴 것이니 겸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겸했다라고 우리 말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것까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로 말하더라도 이 겸병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겸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까지 훔쳐가 버렸을 때 우리는 겸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저것까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겸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중복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병이라고 하는 것이 쓰이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복적으로 우리나라 것까지 가져갔다 하면 겸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중복의 개념이니 이게 중간 이상이다. 그래서 이 겸자는 중복이란 뜻이에요. 중첩된 산.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앞에가 일좌산이요. 앞에 하나의 산이 있고 앞산이 있고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수량사니까
뒤에 또 한 자락에 상이 있다. 그래서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고 중첩되어 있다 해서 첩첩산중이다를 겸산으로 쓴 것이에요. 그거를 말한 것이지 중첩의 개념이지 동서대치 개념이 아니에요. 이쪽 산과 저쪽 산이 함께 나란히 있다. 마치 마이산처럼 이쪽 봉우리와 저쪽 봉우리가 대립돼서 서 있는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앞 산줄기, 뒷 산줄기가 첩첩산중이에요. 군자는 간지지상하여 군자는 간지의 상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사한소지하야 그쳐야 할 바에 편히 할 것을 생각해서 이 말은 그쳐야 할 바라는 것은 현재 내 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서 그 자리에 편히 할 것을 생각해서 불출기이하라 현재 내 자리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위라고 하는 것이 소처지분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갖고 있는 그런 분수의 자리예요. 본분의 자리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처해 갖고 있는 본분의 분수의 자리다. 만사의 가교기소하니 모든 일에는 각기 그 제자리가 있어요. 그쳐야 할 제자리가 있으니 듣기 소적 그 제자리를 얻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인들께서 부엌에 그릇 하나를 놓을지라도 놓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 그릇을 놔둬야 그릇을 다치지 않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제자리를 얻으면 제자리에 딱 안착이 돼갖고 그칠 짓자 안정적으로 안착이 돼가지고 안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행이지하고 마땅히 행하염직한데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데에도 거꾸로 멈춰버리고 마땅히 빨리 해야 할 것이 제자리인데 거기에 느리지근하니 오래 있으면서 혹과 혹불급이며 혹 지나치거나 혹 미치지 못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이 모두 다 적당한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하물며 분수를 넘어서 의지해서 아니 될 자리에 멈춰서 되겠느냐. 이게 동시왈 양례면은 진꾀, 양풍이면 손꾀, 양화면 이꾀, 이어중 양수면 감중년꾀, 양택이면은 태상절꾀. 이것들은 순꾀라도 모두 계유상 왕래질이에요. 서로 왕래하는 이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불은 불끼리, 물은 물끼리, 바람은 바람끼리 이렇게 오가는 교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양산병립에 두 개의 산이 딱 서 있으면 산들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산에는 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상왕래하니 그래요. 서로 오가지를 못해요. 산은 발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것이 그칠지자상이 나온 것이다. 운봉어시왈 불출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몸이 그친 것이고 생각사자가 딱 붙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않기를 생각하면 생각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정돼서 딱 그쳐진 것이에요. 이것 또한 겸산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은 이 인신으로 취상하니 자 육효를 간단하게 간꾀를 살펴보면 간꾀는 사람의 몸으로 바로 이 효의 상을 취하고 있는데 간은 지체요. 간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멈춰 있다가 되고
몸이라 하는 것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활동하는 존재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은 활동하는 존재인데 괴는 멈췄다예요. 이게. 그래서 육효는 자초지지로 초효에 우리의 발뒤꿈치로부터 아래의 발로부터 시작해서 오지보이 이 사람의 입을 보조개예요. 사람의 입의 보조개에 이르기까지가 계유와 일체이 모두 다 사람의 하나의 몸으로 국한되어서 지금 말해요. 이게 국한되어 가지고 미능진 지도지선 1호대 미능진 지도지선이요 근지어 무구 해망이 2로대. 그래서 초효부터 오효까지는 지도지선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입도 계속 시부렁거려야 되고 발도 걸어야 되니까 멈춰 있는 도를 진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에요. 몸으로부터 장단지로 허리춤으로 해서 우리 입까지. 그래 지도의 선을 능히 극진히 다한 구조가 못 돼요. 그래서 겨우 무구라든지 회망이라든지 여기 정도에서 그친 것이에요. 오효까지는. 그런데 독상구로 위성 간지주하니 유독 상구효의 마지막으로 간계가 이루어진 주된 효를 삼으니 당지지지 바로 상구는 어떤 것이냐. 당지지지 마땅히 그쳐야 할 자리에 그친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그쳐야 할 자리를 뭘로 표현했느냐? 대학의 지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마땅히 그쳐야 할 지극한 선이 있는 자리에 능히 그쳤다가 지선이 그쳤다예요. 그러니 바로 이 지어지선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돈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텁게 정말로 후하게 그친 것이라고 하니 이건 길하다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길할 길자는 하나 났다 이 소리예요. 왜 길할 길자를 썼느냐? 지어지선이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쉽게 표현해보면. 초력은 강기지라 초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우리 몸으로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발뒤꿈치를 멈춘다. 이것은 간이란 것은 괴를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움직이는 발을 멈춘 것이다. 무구하니 리영정하니라 길이길이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느니라. 상활 간기지라고 하는 것은 미실정자라. 이 정자를 여기에 정자로 썼죠. 바로 정자로. 바로 우리의 발길을 멈춰라 하는 것은 바른 도리를 잃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발길은 가야 할 곳과 안 가야 할 곳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는 이 발목을 가지고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 두 발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곳을 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음불리진이요. 음불리진이라 초륙이라는 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롭지 않은 터라 종불구진이니라 끝까지 앞으로 나아간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리 위에가 이제 뭐냐면 장단지예요. 여기는 그 장단지를 이제 그친 것이니 장단지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를 따르고 있냐면 장단지는 항상 위에 허벅지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기자는 유기의 장단지예요. 장단지가 따르는 것은 허벅지로 그 위에예요. 그러면 이 장단지가 따르는 부분은 어디냐면 구삼이에요. 이게 유기가 구삼을 구제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구제를 못했기 때문에 뭘로 연결돼요?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구제를 못해서 마음이 불쾌해서 언제나 찝찝한 것이에요. 내가 항상 따라다닌 사람을 우리 인간사로 말하면 내가 항상 함께 따라다닌 우리 언니를 또는 우리 형님을 잘 구제해야 하는데 구제해주지 못하고 이게 잘못되니 내 마음이 좋을 택이 있느냐 이 소리예요. 상활 불증기수는 미퇴청녀라. 근데 문제는 왜 우리 언니와 형님을 구제하지 못했느냐. 이게 언니랍시고 내 말을 들어주질 않은 것이에요. 형이랍시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형이나 언니는 아랫사람 말을 들으려면 어때야 돼요? 뒤로 물러서야 돼요. 이게 퇴청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구삼이 물러서 가지고 유기말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구제하지 못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구제를 해주고 싶어도 위에 어른이랍시고 아래로 몸을 낮추지 않더라. 왜 그러느냐?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양강으로 이놈의 성깔개나 있는 거예요. 성깔개나 있는 사람이 이 유순한 사람 말을 듣겠소? 이게 이 괴팍스러운 사람인데 좀 괴팍스러운 사람이 그 유순한 사람 말을 듣겠느냐고. 이게 오히려 무시해버리지. 그런 것이 퇴청이에요. 소수불증하니 내가 따르는 바 장단지 구삼을 구원하지 못하니 이 실직처로다. 유기의 입장에서는 이건 실직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언니와 형이 뒤로 물러서서 내 말을 안 들어주기는 했지만 결국은 내 책임을 다한 건 아니에요. 자, 구삼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딱 속했느냐. 자, 초력으로부터 초와 2와 3은 아랫돌이에요. 그러면 4, 5, 6은 윗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구삼이라는 것은 딱 우리의 윗돌이와 아랫돌이가 만난다면 허리춤이에요. 그것이 한자예요. 한 개, 윗돌이 아랫돌이의 한 개, 그게 허리춤이에요. 한자가 그 허리춤에 멈췄다. 열 기린이니 이 열자는 나누어졌다의 뜻이에요. 이게 벌려졌다가 그 인이라는 것은 협착골이에요. 등에 있는 그 뼈다귀예요. 그것이 위아랫도리가 분산돼 버렸으니 훈심이로다 위태로워 가지고 내 마음이 훈자가 뭐냐면 열이 요즘 사람들 말에 이게 마음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것이에요. 이게 훈심이에요. 상활 간기하니라 그 허리춤 상하의 그 부분이 딱 멈춰서 버린지라 위태로워서 마음이 후끈거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후끈거린단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이 달아오른다 이 소리예요. 내 마음이 화기에 달아오른다. 자, 구정오동하야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특히 종교인들. 고요한 것만을 추구하고 이 움직거리는 걸 싫어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딱 멈춰가지고 다시는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 사람. 이게.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 육사라 하는 것은 간기신이니 이제는 여기는 몸통이에요. 이건 몸통이에요. 몸신자가 발끝부터 머리까지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몸통이 딱 멈춰서 버린 것이니 이건 무구리라. 몸통이 멈춰섰다라는 것은 몸이 그쳐가지고 꼼짝하지 않은 거예요. 꼼짝달싹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역시도 퇴축불주예요. 모든 일을 물러서 가지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요즘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극적인 사람들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 이 말하면 또 저렇게 부정으로 보고 또 이런 일이면 또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꼼짝달싹 하는 사람들, 그 뒤로 물러서 움츠려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꼼짝 안 해본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사물을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일은 벌리질 않아요. 일을 안 벌린다고. 이게 안진뱅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은 가만히 있으니까 사고 칠 일이 없어요. 나댄 사람이 사고를 치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무구예요. 이게. 구원은 이제는 상위에 올라오니까 윗부분에 올라오니까 이제는 입으로 온 것이에요. 입으로. 그래서 입을 닥쳤잖아요. 간기 보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허튼 소리가 안 나오지 않아요. 입을 다물었으니까 허튼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유서가 나온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딱 차서가 있어갖고 말이 조리가 있게 차분하니 나온 거예요. 입이 계속 벌려갖고 나팔수처럼 벌리기 시작하면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그 보조개가 딱 닫혀가지고 침묵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딱 차례가 있어서 조리가 맥락이 분명하게 말이 나오니 바로 후회가 사라질 것이니라. 간기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으로 정렬하 이 유고의 자리 중으로서 이렇게 반듯하다 보니까 그 입이 중도로 반듯한 말만 하면 어떠겠어요? 조리가 있는 말만 나오지. 그래서 간기보라는 그 보조개를 그쳤다라는 말은 근언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조심한 것이에요. 그리고 중정지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딱딱 말을 하면 시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참 안정감이 있고 그 말이 구김살이 없어요. 이게. 상구는 돈간이니 도타웃게 딱 정말 후중하게 멈춰선 것이니 길아니라. 돈간지 길이라는 것은 돈자를 공자께서 먼 글자로 바꿔놨어요. 후자로 바꿨잖아요. 돈자로 후자로. 두 개를 붙이면 돈후지 않아요. 돈후하게 멈췄다. 그러니 이후로서 끝을 맺었으니 이렇게 돈후하게 모든 걸 멈춰섰으니 이게 길하다. 돈후하게 멈춰선 게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키는 일이나 어떤 절개나 또 아니면 학문이나 돈후하게 지킨 게 뭔지 알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랜 세월이 가도 변덕을 안 부린 것이 돈간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그야말로 말뚝신심이 나가지고 난리 법석 쳤다가 가면 갈수록 개꼬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용두사미로 뱀꼬리가 나와요. 그거 변덕이 죽을 듯이 한 것이요. 돈자 뜻은 그게 반대예요. 오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음으로써 변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이 어떤 것이냐? 물 막는 탈이 그것이에요. 외적 어떤 일에도 내 의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돈후한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오랜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의 말에, 남들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는 것, 이걸 돈간으로 본 것이에요. 그리고 후종이에요. 돈간은 다른 말로 하면 후종이에요. 후하게 끝을 맺은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후하게 모든 일을 끝맺는다라고 하는 거, 한 번 지킨 바가 있다면 끝까지 가야 되고, 절개를 지킨다면 끝까지 절개를 지켜야 하고, 학문을 닦아 나간다면 끝까지 나가는 거, 어떤 일에 휘둘리지 않고 오랜 시간을, 이걸 후종으로 본 것이고, 후종은 돈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멈춰야 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돈간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후종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할 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